안녕하세요. 한남뉴타운 천지부동산 노란자화상입니다. 여러 면에서 규제에 규제를 가하고 있죠. 종부세도 있고 재산세도 있고 거기에 양도세 중과라는 것도 있고,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자, 그런데 현재 어떤 2주택이든 3주택이든 그 이상이든 이런 포지션에 있는 분들은 객관적인 측면에서 달라질 방법이라고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들 매도할 때 챙길 수 있는 방안들을, 내지는 앞으로 내가 2주택, 3주택자가 돼야만 하는데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자, 첫 번째는 부부 공동 명의로 취득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부동산을 내 단독 명의로 해서 5억에 취득을 해서 6억에 팔게 된다. 이렇게 되면 1억의 양도 차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1억에 대해서 나 혼자 전체의 세금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부부 공동 명의로 해서 5억짜리를 취득해서 6억에 팔았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양도 차익이 1억에서 각각 인별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5천만 원으로 구간이 줄어들죠. 이 양도소득세의 개념은 누진과세로 된다는 거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내가 1억이라는 돈의 차익이 있는 것과 5천만 원이라는 돈의 차익이 있는 것은 소득세율이 달라진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금액이 당연히 커지겠죠. 그리고 혼자 한 사람 기준으로 해서 당해연도라고 하면은, 자, 올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말일까지 해서 어떤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기본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인당 1인당 250만 원씩 해주는 거가 되고요. 내 혼자 등록했을 때, 내 혼자 취득했을 때는 250만 원을 한 번만 공제를 할 수 있고, 부부가 둘이 같이 취득을 했다 그러면 저도 250, 배우자도 250, 모든 사람들이 다 사서 양도 차익을 남기는 구조만 있는 것은 아니죠. 양도 차손이 있는 물건도 있다는 겁니다. 양도 차손이 있는 물건이 있다면 양도 차익이 있는 물건과 같은 연도에 정리를 하셔서 양도소득세 합산을 적용받으시라는 겁니다. 양도 차익과 양도 차손이 발생해서 이거를 합산해서 털어내면 그 세금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자, 구체적인 예로 들어서 양도 차익이 1억이 난 거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양도 차손이 2억이 날 만한 게 있어요. 뭐 지방의 기업 도시인데 뭐 그쪽에 있는 공장이 문을 닫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불편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제법 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차익이 있는 1억 차익이 있는 거를 2억의 차손이 있는 것과 같은 해에 팔아서 양도세를 정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을 한 푼도 낼 수 없는 거죠. 세 번째, 양도 시기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 차익이 있는 거, 양도 차익이 있는 거, 이 두 개를 같은 해에 팔아버리면 양도 차익과 양도 차익도 합산을 해서 누진으로 가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렸던 기본공제, 1년의 기본공제 250만 원도 한 번밖에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해를 달리해서 매각하는 방법, 이것도 한 가지 절세 방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오히려 1주택자에게 더 해당되는 사항인데, 1세대 1주택자라면 반드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서 매각하시라 이겁니다. 2017년 파리 대책 이전, 2017년 파리 대책 이후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겠는데요. 자,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전에 구입한 것들은 2년 실거주라는 의무 거주 기간이 없었습니다. 단지 내가 보유만 했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구조가 될 수 있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2년 실거주를 했을 때 비과세 조건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러면은 내가 비과세 조건에 들어왔느냐 아니냐는 그 큰 틀에서 우선은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 내가 비과세 조건에 들어왔는데 거기에 거주까지 실거주까지 했다라고 하면 그 실거주한 기간이 정확한 날짜로 계산해서 며칠, 몇 년, 몇 개월, 며칠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다 이겁니다. 자, 2년 이상 실거주를 하게 되면 비과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벌어지더라 이겁니다. 2년인지 만 3년인지 만 4년인지 정확하게, 자, 제가 여기에 만자를 붙였죠. 정확하게 내가 작년 5월 1일부터 2년 이상이니까 재작년 5월 1일부터 내가 살았다. 그러면 만 2년 이상을 거주하게 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해당하는 요율이 더 높아지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1년, 2년, 5월 1일이 지나서 매각을 하셔라. 반드시 만 몇 년을 충족한 다음에 잔금 일자를 잡으셔라 이겁니다. 이제 다시 다주택자 입장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2주택이에요. 2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을 세대 분리가 가능한 사람한테 증여를 했다. 이렇게 되면 내가 나한테 남아있는 주택이 한 채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한 채에 나는 이미 5년 이상 거주를 했다. 이렇게 됐을 때 언제 팔아야 되는지, 물론 이것도 비과세 조건을 따지는 개념이기는 한데요. 증여를 할 때 앞서 말씀드렸지만 세대 분리의 조건을 확실히 확인하고 증여를 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32세 직장을 다니는 아들한테 증여를 했어요. 주택 한 채를.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고, 이 먼저 증여한 날짜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2021년도 1월 1일 이후부터는 다주택자가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을 더 보유하고 있어야 그날 이후부터 비과세 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겁니다. 즉,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건데, 증여한 날 2019년도 몇 월 며칠이었는지, 2020년도 몇 월 며칠이었는지 그 날짜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날로부터 2년 이상이 지났을 때 1세대 1주택이 인정이 되고 내가 매각을 했을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이 된다. 자, 이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 세법이 개정되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따라가지를 못하고 전에 개정되기 전까지를 알고 있었는데 그걸로 착각을 해서 잘못된 결론에 이르렀다, 이런 경우들이 제법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임대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이 거주주택을 과세특례로 매도한다. 나는 내 거주주택을 팔게 되면 비과세가 되더라. 이렇게만 알고 있었고 그걸로 실천을 해버린 거예요. 즉,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버린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법이 또 바뀌게 되었고 나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었더라. 그러면 큰 틀에서 비과세인 것과 양도세 과세가 되는 것과 엄청나게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거죠. 내가 조금 잘못 알고 있음으로 해서 어떤 거를 하게 돼요? 많은 돈으로 책임을 지는 현상이 벌어지더라. 저한테 어떤 양도소득세나 이런 개념들 금액이 얼마인지 문의하시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국세청에 질의하세요. 반드시 2 이상의 세무사에게 질의하십시오.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A 사무소는 예를 들어 세금이 1억 나온다고 했어. 근데 B 세무사는 비과세래. 들으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비과세라고 믿고 바로 도장을 찍어버렸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둘의 얘기가 달라졌어. 그러면 또 다른 세무사한테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앞에 얘기한 2분의 세무사가 같은 답을 얘기했어. 그럼 그래 이게 맞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둘이 얘기한 게 다르다. 이렇게 되면 반드시 한 사람을 내지는 국세청에 질의하셔야
하시기 바랍니다.